그래서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한 걸 또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온 이유는 여기 X가 된 요 두 개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는데 두 개의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통과 안 된 거를 가서 좀 살펴를 보면 이제 얘는 용량은 10으로 고정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문제가 11개가 들어왔는데 10개까지만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은 11개가 들어오면 11개를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테스트가 이제는 동적 배열이 되면은 그 동적 배열에 맞게끔 또 테스트도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테스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동적 배열 전까지는 차이를 안 둬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차이를 둬야지만 제대로 되는 거고요. 얘를 12를 넣어서 하면 얘는 통과하는데 얘는 여전히 통과 안 되고 여기서는 마지막에 하나를 더 두면 예외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예외 발생할 필요가 없죠. 예외가 발생 안 하고 잘 돼요. 그래서 얘도 지우고 하면 이제 모든 테스트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실제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만들어 봐서 뭐 increase capacity test 요 뒤에 거는 발 수도 있고 이 지금은 용량을 얼마인지 주는 메소드는 없죠. 근데 내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추가해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바는 이렇게 그 메소드 이름과 그 멤버 변수 이름을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해보면 모든 게 통과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3으로 용량을 만들어서 4개를 넣었는데 크기는 4고 용량은 2배로 증가시켰으니까 6. 내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거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드린 테스트만 갖고 모든 걸 다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 테스트들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 해보고 또 다른 거 할 때도 이렇게 필요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제 그 정수만 저장하게끔 만든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는 이제 C++보다 더 쉽습니다. C++에서는 원시 타입도 저장할 수 있고 복합 타입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을 저장하기 때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산들을 또 만들어요. 푸시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푸시 두 버전, 인플레이스 버전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되고 복잡해. 근데 자바에서는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T를 넣으면 요 자체가 이제 범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도
T, 얘도 T, 얘도 T, 얘도 T, 얘도 T. 근데 얘는 T가 안 돼. 자바에서는 그 타입 매개 변수를 갖고 객체를 생성하거나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각각 타입 인자마다 코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법 검사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T가 어떤 애가 올지 모르고 그 T가 어떤 생성자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도 자꾸 꿍시렁대는데 예, 무시하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제되게 우리가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냥 다 T로 바꿔주면 뭐 없어요. 할 게 없어. 요거는 여기도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네. 여기서 자바에서는 이제 원시 타입들은 연산자 갖고 비교를 하지만 이제 원시 타입들이 아닌 거죠. 범용 타입 가면 이때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안 되고 equals를 써야 되겠고 만약 equals가 제대로 구현이 안 된 타입 매개 변수 쓰면은 실행 시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는 이제 이처럼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문법적으로 걸러주지 못하고 실행 시간에 잘못된 사용하면 안 되는 타입을 쓰게 되면은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냥 인트였던 것들 중에 색인들 이런 거 말고 원래 타입 그 저장하려고 했던 또는 배열에 있는 거 반환하려고 했던 때 썼던 것들을 다 그냥 인트를 t로만 바꿔주면은 끝나요. 그리고 원시 타입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t는 객체 타입이라는 걸 생각해 가지고 아까처럼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했던 거는 equals나 compare to 같은 메소드를 쓰도록 바꿔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타입 제한 같은 기법을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C++보다는 범용으로 바꾸는 게 쉽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것도 언제 다 바꾸냐.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도되고 인테저만 테스트해 볼 게 아니라 뭐 스트링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이제 범용으로 만들었으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되겠네. 아, 얘는 테스트가 안 되겠다. 얘는 이것도 하기 힘드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꿔보고요. 네. 그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꿨을 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뭐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갖고 할 건데 이렇게 정수를 이용해서 각 개별적인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만들어 보고 최적화하고 뭐 동적 배열이나 뭘 만들고 이제 범용까지 만드는 그 과정들을 각 자료 구조마다 반복을 할 거고요. 이제 요거는 비정렬 리스트예요.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고 이제 비정렬 리스트가 아니라 정렬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렬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항상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과제로 그거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한번 쭉 훑어볼게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들이 있나? 그래서 정수 기반 만들 때고 상태 조회 메소드들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색인 기반 그리고 요건 안 했었죠. 요건 안 했는데 색인 기반으로도 인서트나 리무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색인에 있는 요소를 삭제해달라. 특정한 위치에다가 특정한 어떤 값을 넣어달라.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효율적인 연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SED 벡터 같은 데도 이런 연산들을 제공해 주지만 얘네들이 효율적인 연산이 아니에요. 왜? 그 위치에 넣으려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미루고 땡기고 이래야 되니까 효율적인 연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에서 효율적인 건 푸시백, 팝백, 픽백 요 세 가지죠. 나머지들은 별로 효율적인 연산들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찾기 연산, 순차 검색, 비정렬 리스트니까 순차 검색밖에는 선형 검색밖에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서치 만들어 가지고 그, 찾는 연산들을 모듈화해가 쓸 수가 있는데 요때 반환 값을 마이너스 1로 할지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 이제 C++나 이제 C는
아니 C++ 자바는 옵셔널이라는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민하지 말고 none을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none. 항상 none을 리턴해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push front, push back 뭐 그다음에 또 remove first 하면 되는 거고요. remove all. 그래서 remove all은 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땡기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고, 이제 좀 효과적으로 remove all 하려면 요 방법,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요 정렬 리스트 만드는 거예요. 정렬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 정렬 리스트와 비정렬 리스트의 차이점은 비정렬 리스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비정렬 리스트의 이점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비정렬 리스트를 쓴다는 거는 중복을 허용하겠다는 거고, 정렬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중복을 허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든 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삽입할 때 그 삽입할 위치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로 된 상태로 항상 데이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검색은 선형 검색을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어요?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진 검색을 이제 잘 구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얘기고요. 중복. 그 다음에 remove all 만들 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떻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가? remove all. 정렬 리스트에서. 왜냐하면 정렬 리스트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remove all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remove all이라는 메소드는 중복을 허용할 때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렬 리스트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면은 그 애들은 다 모아져 있어요. 모아져 있으니까 그 모아져 있다는 거의 특징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된 리스트에서는 요런 연산들을 좀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필요할 때 정렬 리스트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얘네들을 계속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계속 데이터를 넣고 빼야 돼. 그러면 정렬 리스트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자료 구조를 쓰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계속 넣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안 넣어도 돼. 정적 데이터야. 한번 데이터가 주어지고 데이터가 안 변해. 그러면 비정렬 리스트에 삽입한 다음에 정렬을 한번 하고 나서 이 연산들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렬 리스트는 매번 삽입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단점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선형 정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S3 벡터,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은 다 비정렬 리스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진 검색에 대해서 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진 검색은 정렬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검색 방법이고요. 얘는 한 번에 후보를 반씩 배제시켜요. 중간을 물어봐서 중간보다 크다. 그럼 걔보다 작은 애들 다 보지도 않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뭐 할 때마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양이 반씩 들어가면은 비고가 어떻게 돼요?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반씩 줄어들면 로그 n. 로그 2의 n인데 그냥 보통 로그 n이라고 얘기하는 게 로그 2의 n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low, high 그 맨 왼쪽, 맨 오른쪽 색인을 이용해서
중간값을 계산해야 돼요. 중간값을 계산하는데 요때 요거 주의해야 될 게 보통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 따라서 로우와 하이가 그 정수 맥스의 2분제보다 커.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뭐가 돼? 오버플로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음수값이 돼서 이상하게 동작하고 죽어버려요. 이게 언어에 따라 또 다른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진 검색을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오버플로가 안 일어나잖아. 오버플로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파이썬에서는 요거 하시면 돼요. 정수 나눗셈. 이것도 파이썬에서 괜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결과가 또 부동소수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건 좋지. 오버플로우 걱정 안 하고 쓰니까 타입이 뭔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미드를 봐서 미드와 같으면 여기 있는 거고 미드와 다르면 이제 미드보다 작은 그 아이템이 미드보다 크면은 로우가 미드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템이 중간값보다 이제 작으면은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반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진 검색은 결과값이 true 아니면 false예요. true 아니면 false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비정렬 오늘 방금 만들 때에도 저렇게 find를 만들지 않고 search를 만들고 search를 이용해 가지고 find를 만들었죠. 그럼 search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뭐 low를 반환하게 만드시면 돼요. low를 반환하게 되면 그 위치가 그 데이터가 있는 위치일 수 있고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 위치가 뭐가 돼요? 그 주어진 데이터를 삽입할 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정렬 리스트에서는 푸시백, 푸시프런트를 안 만들어요. 왜? 뒤에다 넣고 앞에다 넣으면은 정렬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뭐 푸시백, 푸시프런트 만들고 맨 끝에보다 클 때만 허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는 거에서는 푸시백, 푸시프런트는 지우고 뭐만 하나 만들어놨냐면 add라는 메소드만 만들어놨어요. add. 그럼 이 add는 이진 검색을 해서 위치를 찾아야 돼요.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넣어줄 때 이제 요렇게 만들면 돼요. low를 반환하게끔 low. high를 반환할 때가 아니라 low. 이거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ow가 이렇게 교차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low 위치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 찾고자 하는 값이 low가 mid 플러스 1이 됐다는 거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mid보다는 크다는 거죠. 그럼 요 위치가 이제 그 값이 들어갈 위치가 돼요. mid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이 low 위치를 반환하게끔 만들어서 그 위치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아까 봤던 shift right를 low 위치 걸 하고 low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삭제 연산은 remove first는 그냥 low에 서치를 해서 그 low에 그 반환된 색인 위치에 값이 있는지 보고 값이 있으면 shift left를 하시면 되고 값이 없으면 이제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죠. shift left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low를 이용하게 얘를 서치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모두 만들어. add도 만들고 find도 만들고 remove도 만들고 remove first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개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서치만 만드시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add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add를 보면 처음부터 서치를 안 해. 요 두 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얘부터 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느낌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렬되어 있으니까 맨 앞보다 같거나 작으면 맨 앞에 넣어야 되는 거고
맨 뒤에 거보다 같거나 크면은 맨 뒤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최적화를 먼저 하고 서치를 해도 되고, 그 최적화를 어차피 매번 저 두 개 if, else, if를 하는 게 불필요한 것 같다. 별로 이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인서트 로그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에다 무조건 넣으면 돼요. 그게 맨 앞이 됐든 맨 뒤가 됐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무볼은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 3을 지워라. 그럼 요 4개를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4개를. 4개를 지우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시작 위치와 요 끝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저 이진 검색을 돌리면 이 4개의 3 중에 어디를 줄지는 몰라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3은 찾아줄 텐데 이 애가 얘를 줄지 얘를 줄지 얘를 줄지 몰라요. 그러면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의 요 코드를 보면 얘는 아이템을 찾게 되면은 무조건 거기서 끝냈죠. 근데 무조건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진행시키면은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디로 가서 끝나게 할 수 있냐면 3이 여기까지도 있네. 여기까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서치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항상 반환하는 값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게 만들어요? 구간의 시작을 주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구간의 시작을 주게 되면 시작을 알면 뭘 또 알아야 돼? 끝을 알아야 되죠. 그럼 끝을 주는 거 하나 더 만들고는 그거는 귀찮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응? 끝을 알고 싶어. 근데 지금은 뭘 만들었냐면은 서치를 이진 검색을 좀 수정해 가지고 저 미드일 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떨어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떨어지는 데까지의 그 시간 복잡도는 여전히 로그 n이에요. 그 조금은 더 가겠지만 로그 n이에요.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로그 n으로 요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간을 찾아야 이 뒤에 거 일로 땡길 수 있는데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 끝을 찾으려면. 자, 3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뭘 갖고 찾으면 될까? 끝을 알고 싶어. 얘는 모르겠지.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게끔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진 검색을 2번 해야 되잖아. 그럼 좀 비효율적이고. 예, 이진 검색 어차피 2번 해야 되긴 하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아이템을 서치해요. 그 다음에 뭘 서치를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1을 해서 서치하면은 뭘 줘요? 여기를 줘요. 그러면 뭐 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로그 n번 서치를 2번 하면은 얘 찾고 얘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얘 찾고 얘 찾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요 위치로 옮겨 주시면 돼요. 5579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무버를 뭔가 이진 검색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랑 아까 remove all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정렬이었을 때. 그냥 쭉 앞에서부터 복사를 하면서 3이 아닌 거를 다 옮겼죠. 걔 비용이 얼마야? 5n이에요. 걔는 그럼 정렬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어? 못해? 하면 되지, 그것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진 검색을 두 번에 찾은 다음에 얘 땡기는 게 효율적일까? 어? 그냥 아까 비정렬 리스트에서 그걸 쓰는 게 실제로는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만들어 보는데, 실제 더 효율적인 방법은 그냥 저거 쓰는 거예요. 그냥 아닌 애들 계속 앞으로. 그럼 어차피 아까 봤던 어디 갔어? 뒤에 갔나? 네, 요거 쓰시면 돼요. 요게 정렬 리스트에서도 이 얘를 만드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플러스 1을 하잖아요. 이 플러스 1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애들만 할 수 있을까? 얘가 지금 정수 계열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정수 계열이 아니야. 그러면 얘의 다음 아이템이 뭐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또 못 찾아요. 아이템 플러스 1에서. 그래서 그, 그, 여기 리트 코드 가면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쟤는 이진 검색을 해서 양 구간을 찾는 문제예요. 양 구간을. 근데 이 양 구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찾을까? 그리고 그, 요, 여기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해서 여기 만났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시작 위치 가게끔.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remove all은 그 비정렬 리스트에 썼던 remove 써서 제출하지 마시고 그럼 빵점 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설명드린 요 방법을 아니면 요런 비슷한 방법 어쨌든 이진 검색을 활용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애들이 뭉쳐 있다라는 거 활용해 가지고 뭔가 리무버를 정렬 리스트에 대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마 4개의 함수일 거예요. search, add, 그다음에 remove 그런가? 하여튼 중요한 게 removal, add 두 가지가 아마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만들려면 search를 그 이진 검색으로 만드셔야 되겠고 그 이진 검색을 이제 removal에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작 아무데 찾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구간의 시작으로 가게끔 만들어 놔셔야 이제 처리할 때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환 배열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요 얘기부터는 이제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